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2D 10강 원호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원호 그리는 방법 설명, 오토캐드 명령어 아크, 단축키는 A고요. 사용 및 옵션 설명, 3점 원호, 시작점, 끝점, 반경, 중심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끝점 각각에 대한 원호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3점을 이용해서 이제 원호를 그릴 수 있고요.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반경을 이용해서 원호를 그릴 수 있고 중심점하고 시작점하고 끝점을 이용해서 원호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점하고 중심점하고 끝점을 이용해서 각각 원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점이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점이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호는 방향성이 조금 있어서요. 볼록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볼록한 거예요. 오목한 건 이거겠죠? 예, 당연히. 자,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일치시키도록 할게요. 이건 볼록한 거, 얘는 오목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볼록하고 오목한 거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조금 존재해서요, 원어는. 그래서 시작점을 찍을 때 좀 잘 찍으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오목한 건데 잘못 찍으면 볼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한 건 볼록한 건데 이게 오목하게 또 그려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어는 시작점을 좀 잘 지정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도면 한번 오겠습니다. 자, 준비된 도면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이고요. 첫 번째 도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선이 있고 뭐 치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껍데기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외형 아웃라인만 그리도록 하고 여기는 점이 하나, 두 개, 세 개네요. 근데 그 각각이 꼭지점하고 중간점하고 여기 또 꼭지점 혹은 여기 끝점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점을 이용해서 원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호 그리는 그러니까 CAD에서 아크라고 하는 원호 그리는 방식의 기본 값입니다. 특별한 옵션을 쓰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바깥쪽에 있는 원부터 이 사각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시작을 여기서 또 시작할까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래서 바깥쪽 먼저 여기 사각형 직선 라인부터 먼저 그려놓고 원호는 마지막에 한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L 엔터 치시고요. L을 먼저 시작하지 말고 우리 줌올이라고 해서 화면을 우리 꽉 채우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먼저 시작하죠. Z 엔터, A 엔터 한번 시작하고 화면 꽉 채웠고요. 자, L 엔터 라인으로요. 클릭하고 엔터 치고 자, 여기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시작 좀 가시면 되겠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없지만 이게 120에 60이니까 여기는 30, 30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죠? 30에 부등호 열고 0도 네, 화면 좀 키우고요. 휠을 밀어서 자,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하단에 보니까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20에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90도. 상대 극좌표를 그리고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는 60에 부등호 열고 0도. 여기까지 이상 없고, 위쪽으로는요. 20에 부등호 열고 90도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상 없고, 다시, 다시 볼게요. 30에 부등호 열고 0도 하시면 되겠죠? 자, 위쪽으로는 얼마입니까? 위로는. 우리 지금 여기 있으니까 위쪽으로는 요거 계산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인 거죠? 50에 부등호 열고 90도 했고 저 뒤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 거리값이 120이니까 120에 부등호 열고 180도 나머지 끝점은 여기 끝점에 사각형 생기거든요. 클릭하시고 닫아주시죠. ESC 몇 번 누르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건 특이사항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금방 하실 거예요, 이제. 자, 여기 끝점, 중간점, 끝점이에요. 혹은 뭐 꼭지점이나 불러도 상관없고 어쨌든 포인트가 하나, 두 개, 세 개예요. 이어볼까요? 아까 제가 단축키는 A라 그랬죠. 원이 아니에요. 원호예요. 자, A라고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신 바와 같이 A라고 단축키를 켜게 되시면 여기 원호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크라고. 예, 이거 굳이 또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 치시면 제일 첫 번째 게 있는 게 실행이 돼요. 그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A 엔터 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도 됩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뜹니다. 네, 우리 첫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A 엔터를 치고 나면 아크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떠요. 코라는 말이 나오고 시작점 지정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쨌든 지금 옵션 시작은 시작점으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시작점을 우리가 여기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찍는 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 시작점은 이 원호의 시작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양쪽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지 여기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원호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이건 방법이 아니고요. 시작은 항상 이 양쪽이에요.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먼저 찍는다던가 여기를 먼저 찍고 두 번째 여기 찍고 세 번째 여기 찍으셔야 돼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 방식으로. 그럼 우리 여기 첫 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찍고 나니까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두 번째 점 찍으시라고 나오죠. 예, 그냥 두 번째 점은 여기 중간점 찍으시면 됩니다. 삼각형 모양 나오겠죠? 중간점 찍고.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나오나요? 화면에. 예, 이거 좀 가려졌네요. 예, 끝점 찍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끝점. 끝점은 여기겠죠? 그쵸? 끝점 여기 찍으시면 그냥 원호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 여기 이제 원호를 그리는 기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옵션을 켜지 않고 그냥 아크라는 명령어로 순수하게 클릭으로 이렇게 세 점을 이어서 원호를 그리는 방식. 여기 이제 3점 원호 그리는 방식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도면이네요. 중심선이나 치수 넣는 것도 나중에 차차 배울 거니까. 예, 됐고, 요걸 좀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가로의 이게 사각형이다, 그죠? 물론 이게 삼각형이에요. 요거 삼각형, 이게 이어진 거긴 한데, 어차피 선을 중심에 여기 이어주시면 이렇게 영역이 잡힐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의 80,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그죠? 직사각이다, 그죠? 이게 80이고, 세로가 75이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이 정사각이 있으면 앞에 요거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도면 표현 중에 여기 정사각형일 때 표현은 앞에 사각형이 하나 붙었었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놓고 요거 80이었다면 요 부분도 80이었을 거예요. 길이상으로. 근데 지금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치수가 75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예,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보죠. 자, L 엔터 치시고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사각형 그리면 되죠. 예, 어렵지 않을 거예요. 클릭하고 방향은 80에 부등호 열고 몇 도입니까? 0도. 위쪽으로는요. 75에 부등호 열고 90도.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요. 80에 부등호 열고 180도. 맞죠? 자, 요거는 그냥 끝점 와서 콩 찍고 ESC 몇 번 눌러주시면 사각형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이 선들은 선들이죠. 그냥 끝점하고 중간점 또 끝점이네요. 이어버리시죠. 엔터 치고 끝점 찍고 중간점 찍고 삼각형. 그 다음에 또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ESC. 별거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점이 하나, 요 원호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여기 요 원호가 하나 있는데, 양쪽으로 있는데, 여기를 시작으로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었다. 그죠? 얘도 어찌 보면 3점이네요. 맞네요. 예, 3점 원호예요. 한번 해보시죠.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A, 아크, A 엔터. 자, 이거는 시작점 어디요? 여기를 시작을 해도 되고, 여기를 시작해도 되죠. 다만 여기 중간에 있는 얘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엉뚱한 거 나온다 그랬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틀리게.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중심부터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여기서부터 중간점으로 끝점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A 엔터 시작점 찍고 요걸 중간점으로 놓고 요걸 끝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한 번 더 엔터 치시면 되죠. 명령어를 다시 재실행. 이번엔 여기 찍고 여기 중간에 찍고 여기 끝점 찍어주시면 이렇게 또 볼록하게 나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도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릴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라 이 선이 두 개가 있다, 그죠? 근데 얘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선 그리는 방식이나 원이나 원호 그리는 방식은 옵셋이나 트림이나 이런 거 명령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선만 이어서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서 얘를 그려 주시면 좋겠어요. 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선을 요거 하나 그려놓고 요거 하나 그리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건 되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백이 떨어져 가지고 얘를 그리는 건 지금 다른 어떤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셋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서는 얘를 이렇게 그리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응용을 해보면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물론 선은 없죠. 여기에 수평선은 없지만 보조선을 쓸 개념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여기도 선이 없지만 선을 다 이어주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그래놓고 여기 보조선을 그렸던 수평선 두 개는 지워버리고 원호를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끔 CAD 알고 있는 그 어떤 명령어나 어떤 그 스킬 가지고 최대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알고 있는 그 조금 작은 영역으로 퍼포먼스를 키우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작점 여기로 생각하시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사각형 한번 그려보죠. 자, L엔터라고 치고요. 여기 콩 찍고요. 됐죠? 여기까지. 요거는 상대좌표로 한번 가보시죠. 100, 0입니다. 엔터. 자, 위쪽으로는요. 0, 60이죠? 맞죠? 뒤쪽으로는요. 마이너스 100, 0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끝점은 끝에 가서 콩 찍고 ESC 몇 번 눌러주죠. 지금 필요 없는 선은 사실 요 선이야. 요 선이다. 그죠? 요거 맞습니까? 요거 두 개는 필요 없죠? 그죠? 이건 지금 보조선으로 우리가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그리기 위해서요. 요거 두 개. 예,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 클릭 해서요. 이레이저를 통해서 우리 지우도록 하죠. 이 엔터 치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거 조금 중요한데요. 아까 이거 이제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리면서 원호의 방향성에 따라서 볼록 오목한 원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원호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시작점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죠. 방향성을 고려해서 시작점을 지정하라는 뜻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이 도면에 조금 적용이 돼요. 우리는 요 밑에 거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우리 기준에 볼록한 거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볼록한 거죠. 우리는 이 볼록한 걸 그려야 돼요. 반대로 이 오목한 걸 그리는 거 아니죠. 오목한 걸 위에서 그려야 되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이렇게 볼록한 걸 그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점은 이 볼록한 걸 그릴 때는요. 볼록한 거, 이렇게 볼록한 걸 그릴 때는 시작점을 항상 반식의 개념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점을 이렇게 볼록한 걸 그리기 위해서는요. 시작점을 항상 반시계로. 반시계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시계죠. 볼록한 거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시계 맞습니까? 그러니까 반시계로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요거 이렇게 볼록해지죠. 맞죠? 반시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요 부분이겠죠. 시작점을 여기로 하시고 끝점을 여기로 하셔야지 뭐가 된다? 볼록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볼록하게 그리는 건 무조건 반시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를 요 위에 걸 한번 쳐다볼게요. 아직은 안 그렸지만 요걸 생각해보면 얘는 오목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반시계로 그려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쳐다보면 시작점을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이건 볼록한 거고 얘를 또 여기 기준으로 또 밑으로 쳐다보면 얘는 밑으로 오목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시작점을 여기로 찍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여기로 찍는 거죠. 맞죠? 시작점을 여기로 찍어주시고 여기를 찍어주셔야지 오목하게 나오는 거예요. 반시계로 그려진다는 개념으로 쳐다보면 맞습니까? 시작점을 여기로 하면 볼록하게 되고 시작점을 여기로 하게 되면 오목하게 된다는 거.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그림을 그리게 되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번에는 고개 한 개 더 추가해서 이제 원호 그리는 방식으로 쳐다보면 아까는 방향성이었고요. 지금은 이게 R 값이 있어요. 요거 그림에서는 얘를 그릴 때 볼록한 걸 그릴 때 중간에 어떤 점이 없죠. 아까는 3점으로 해서 그냥 클릭으로만 끝났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점을 클릭만으로 되지 않고요. 여기 원호 값인 R105라는 값을 적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는 75라는 값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점이 없기 때문에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기 시작점 반시계로 그려주면 요거 시작 볼록하게 그리려면 여기가 시작점이고 끝점 여기여야 된다 그랬죠. 제가 중간점은 얘기 안 했죠. 예, 맞죠? 예, 해볼게요. 자, A 엔터라고 해서 아크 원호 들어가고 자, 들어가고 나면 요렇게 밑에 나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는 없지만 그냥 여기는 단순하게 시작점이라고 표현되지만 커맨드 창 여기 명령어 창에 좀 보시면 이쪽에 명령어 창 쪽에 보시면 원어의 시작점이라고 했고 요렇게 요런 말이 나와요. 뭐 중심이라는 뜻도 나오고 그래요. 맞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 지금 나오는 명령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쓰듯이 시작점만 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시작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한 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뭐 시작과 끝을 바로 어떻게 찍으라고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작점을 우선 잘 찍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시작점은 어디로 합니까? 우리 여기 시작점을 찍으면 되죠. 이제 찍고 나서 이제 나와요. 옵션이. 찍어볼게요. 여기 끝점 부분이죠. 찍고 나면 이제 이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점을 찍을지, 즉 아까 그 중간점을 찍을지, 그 중간점 말고 다른 옵션으로 찍을지가 이제 하단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영역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요. 밑에 그리실 때 밑에 있는 하단 커맨드 창 부분, 즉 명령 입력창 부분도 조금 보셔야 돼요. 여기는 거리가 간격이 좁아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눈을 여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밑에도 가끔씩은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좀 더 다양한 옵션을 뽑아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점을 찍는 게 아니죠. 맞죠? 지금부터는 두 번째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을 찍어야 됩니까? 끝점을 찍어야 되죠. 왜 아는 점이 끝점밖에 없으니까. 여기 시작점을 여기 찍었다면 끝점을 여기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그냥 찍으면 두 번째 점이 되니까 안 되고요. 옵션이라고 해서 알파벳 E라고 하는 명령을 옵션을 넣어주고 나서 얘를 찍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서 그다음 E라고 한번 주시죠. E라고 주시면 밑에 있는 끝점 이걸 실행시키면서 끝점을 찍으라고 나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죠? 끝점 찍으라고 나오죠. 그러면 중간점 없이 생략하고 끝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끝점 찍을게요. 끝점을 콩 찍었습니다. 찍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원호를 그릴 수 있게 나와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좀 느껴집니까? 분명히 원호가 여기서 시작한 건 좋은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끝점이 여기인데, 원호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두 배로 커져 있죠? 그렇죠? 두 배로 커져 있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보면 옵션 한 개 더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은 시작점하고 이 끝점을 찍으면서 알고 있는 값이 어떤 값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던 무슨 값? R105라는 값이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R 값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옵션을 이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R이기 때문에 여기서 R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R 값. R이라고 엔터를 한번 쳐 주셔야 돼요. 반지름 옵션에 보인다 그죠? 요 R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상하게 원으로 보이지만 여기 붙어가지고 뭔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R 값이니까 105 그냥 R을 넣겠다고 하는 옵션을 한번 더 켜주는 거예요. R이라고 지정해주고 엔터 치시면 붙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해되셨죠? 네, 화면을 네. 근데 이렇게 조금 제가 여기 끝점에서부터 조금 방향을 길게 해야지 여기 미리 보기가 보이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미리 보기가 안 보이죠?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미리 보기가 안 보일 때는 R 값을 105라고 넣어줘도 실행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나와요. 여기 하나 이슈예요. 좀 일부러 제가 틀리게 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A 엔터, 시작점 찍고 E 엔터,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값은 반경 R이니까 또 R 한 번 더 옵션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게 되면 안 돼요. 미리 보기가 보인 상태에서 105라고 넣어주셔야지 105에 해당하는 원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 더 지우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A 엔터, 시작점 여기, E 엔터, 끝점 여기, 그 다음에 반경 넣을 거니까 R, 라디우스 반경 R 엔터, 미리 보기가 보일 때 105라는 도면의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105인지 한번 볼까요? DRA 엔터라고 해서 반경 측정 한번 해보시면 105라고 값이 떠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요건데 실수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점 여기로 안 하고 시작점 여기로 해볼게요. 뭐 어떻게 될까요? 반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돼버리겠죠. A 엔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만 해볼게요. A 엔터 시작점 찍고 E 엔터 끝점 찍고 반경 넣을 거니까 R 엔터 주고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일 때 근데 보이는 건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쵸? 이 방향성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일부러 틀리게 그린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A 엔터 시작점 찍고 E 엔터 끝점 찍고 그 다음에 반경 넣어줄 거니까 R 엔터 미리 보기가 보일 때 105라는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록한 거. 자, 위에는 오목한 거는 75라고 하는 R 값이 좀 틀려졌어요. 요거는 시작점 어디로 할까요? 여기 시작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록하게 되겠죠. 반시계로. 이렇게 오목하게 되려면 반시계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A 엔터 시작점 찍고 E 엔터 끝점 찍고 됐죠? R 엔터 주시고 미리 보기가 보일 때 75라는 숫자 넣어주셔야 됩니다. DRA 반지름 측정 한번 해보시면 75가 나왔다면 정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해됐고요. 요 도면도 한번 쳐다보죠. 요 도면도 그런 개념일까요? 맞죠? 그런 개념이죠. 요 도면도 그런 개념으로 그리면 되겠죠. 요 단차가 좀 다르지만. 자, 근데 요거 시작하기 전에 요런 부분도, 요거는 시작할 때, 이건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다른 걸 좀 생각했었어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생각이 났었어요. 자, 요런 방식으로 해서 시작점, 끝점으로 반경을 줘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 그림은 뒤에 요렇게 뭔가 직선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거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해요. 이거 좀 지우고, 지금 다 그렸던 걸 다 지워놓고 뭔가 좀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하단에 보면 원점이 있어요. 얘는 요 지점, 표현이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를 저는 원점으로 갈 겁니다. 0,0으로 좀 그려볼게요. 예. 자, 이제 점점 그리면서, 이게, 그림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려면, 제가 이제 예제를 좀 더 복잡한 예제를 가지고 하려면, 아직은 우리 단계에서는 어떤 옵셋이나 좀 다른 특이한 어떤 그 기능 가지고 그리는 방식을 우리 아직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선하고 원으로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면에 한계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차차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배울 땐 트림이라고 하는 명령어나 트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배우면서 트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다음부터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 제가 이제 준비해 보려고. 왜냐면 이 옵셋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계속 써서 해야지 그림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또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리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좌표 개념이 많았잖아요. 아직은 좌표니까 좌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좌표 개념으로 그렸지만 우리 이제 지금 이후에 어떤 강의에서부터는 좌표 개념도 개념이지만 추가적으로 좌표 말고 그 형식 말고 어떤 지금 방금 그려놓은 이 어떤 선이나 어떤 동그라미 원 가지고 얘를 좀 더 복사해서 좀 더 간격을 띄워 가지고 어떤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면서 하게 되면 좀 더 그리는 스킬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물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 트림이나 옵셋 이용한 도면 그리는 방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예, 그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 원점을 여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사각형 방식으로 직선 방식으로 요거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끄고 다시 라인으로 해서 여기 지점에서 요렇게 또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예, 이해됐죠? 자, L엔터 치시고요. 자, 0, 0에서 그냥 시작하시죠. 여기서 가로 15입니까? 그죠? 15 부등호 열고 0도. 자, 위쪽으로는 얼마입니까? 이 80이라고 써 있네요. 위쪽으로. 80 부등호 열고 0도. 아이고, 0도 아니죠? 언두입니다. 90도인데, 그죠? 80에 부등호 열고 90도. 위로 그렸고, 자, 뒤쪽으로. 15에 부등호 열고 180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 80이고 20이면 여기가 각각 얼마일까요? 30, 30이죠? 예. 그래서 30에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90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값이 밑에 보니까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 자, 마이너스 10에 부등호 열고 180도. 아이고, 10인데. 원두 10에 부등호 열고 180도. 됐죠? 밑으로. 20이죠? 20에 부등호 열고, 이번엔 그냥 270도 한번 해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0에 부등호 열고 0도. 자, 끝점은 여기 원점 그냥 콩 찍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ESC. 그럼 여기 왼쪽에 이 부분 만들어졌고, 이 원호는 지금 바로 그릴 수 없죠. 왜냐면 우린 시작과 끝점을 읽고, 그 다음 R값을 넣을 거니까. 그 방식으로 그릴 거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장 많이 써요. 3점 원호나, 혹은 여기 시작과 끝점을 잇는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서는요. 자, 어쨌든 우리 요걸 원은 지금 당장 그릴 수 없으니까 요 부분부터 다시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치수는 있다 없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에 대한 치수는 수치는 없지만 원점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자, 그럼 요거 원점 기준은 요까지는 15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x 방향 얼마입니까? 여기서 x는 15를 더하고 여기까지. 그 값은 여기서 빼주시면 되죠. 맞죠? 요 값은 여기서 빼주시면 얼마일까요? 방향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고 맞죠? 근데 저 토탈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0이잖아요. 110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0을 빼고 여기서 10을 빼고 20을 빼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가요? 우선 계산을 그냥 해보면 여기 110에서 얼마 뺄까요? 20 빼고 10을 빼면 암산을 해야 된다 그죠? 80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15를 더 빼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 65가 나오죠. 예,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니까 65가 되는데, 근데 지금 65를 그리려면 여기서부터 원으로 다시 선을 잇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선을 이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잇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직선으로 선을 하나 이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예, 그 방식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원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65라는 값으로 x 값을 주고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좀 어려운 방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일까요? 토탈은 여기 60이고 여기가 80이에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여기가 10, 여기도 10 맞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0, 60, 10이 해야지 80이 나오죠. 예, 좀 많이 복잡해졌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 부분은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서는 선을 그릴 때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65, 10을 해주시면 여기서 또 점이 이렇게 이어지는 점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65, 10이에요. 자, 한번 우리 그려보죠. 자, L엔터 치고요.
여기 콩 찍고 여기서 선 그릴 거예요. 상대로 65,10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됐죠? 요거는 보조선으로 그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리면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부터니까 요거 x는 20, y는 10. 그럼 요점 그리실 겁니다. x는 20,10 엔터. 아이고. 20, 10 엔터 그려주고, 자, 위쪽으로는 40이죠? 40이라고 주고. 아이고. 40 부등호 열고 90 더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각을 줄 수가 없죠. 거리값을 알 수 없으니까 여기 다만 x값은 x-10에 y는 10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맞죠? 그래서 얘는 상대좌표로 마이너스 20, 10이라고 주시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끝점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주고 ESC 빠져나오시면 돼요. 예. 그 다음 보조선을 그렸던 건 얘는 지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한 방에 제가 여기 그리기 쉽게 여기 상대로 이제 생각했지만, 요 점을 그냥 보조적 지표 안 그리려면 요 원점에서 다시 뭐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시작점을 여기로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x는 80이고 y는 10으로 해주시면 시작점을 또 여기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얘를 시작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띄워서 그릴 수 있어. 네, 그리셔야 돼요. 자, 이 방법 이용해서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을 이어주는 여기 오목한 원호 그리면 되겠죠. r 값은 45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엔터 시작점, 그 다음에 E 엔터 끝점 이어주시고, 반경 봐야 되니까 알까 미리 뭐 이렇게 보일 때 45라는 숫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록한 겁니다. 지금 오목한 거, 볼록한 거의 시작점 어디로 할까요? 여기 맞습니까? 자, A 엔터 시작점, E 엔터 끝점, 그 다음에 R값 넣어주면 이렇게 볼록한 게 미리 보기 보이면 이때 45라는 숫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도면상에 보면 45라는 치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왜 이걸 우리 45라고 읽었냐면, 이거하고 똑같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중심선의 의미가 여러분들 원의 중심, 원통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이 이 중심선이 있는 이 영역의 어떤 이 영역의 위아래 부분이 형상적으로 같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대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칭인 경우에는 중심선을 그려서 위쪽하고 아래쪽에 어떤 형상이 같다고 표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5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에도 45라고 숫자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기계 제도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려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을 그릴 때 다 좋은데 그게 없어요. 시작점이 있는데, 혹은 이걸 시작점을 볼 수도 있겠죠. 시작점하고 어떤 점 두 가지만 있고 원호 값이 없어요. 근데 이 원호는 없지만 이 원호의 중심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시작점하고, 그 다음에 중심점하고, 끝점 이용하는 거. 우리가 그리는 방식 중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3.5하고 시작점, 끝점, 반경 요 방식 그렸는데, 지금 그리는 건 중심에서 시작해서 시작점, 끝점 있는 거, 혹은 시작점, 중심, 끝점, 요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 두 가지 방식을 이제 한꺼번에 할 거예요. 같이.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도 그리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한 요거 정도면 원어는 다 그려낼 수 있어요. 됐죠? 자, 지금 우리 도면상에선 반경값이 없어요. 근데 이 원호, 이 반경의 중심은 여기 센터에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작점하고 그다음 중심점하고 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중심점을 먼저 찍어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요. 얘도 방향성이 있어서 항상 반시계로 그려져야지 볼록하게 됩니다. 항상 반시계로. 예. 자, 그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중심에 원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다, 그죠? 15, 30, 100. 15, 30, 이거는 파이 100이죠? 예, 원 3개는 그려야 되겠네요. 예, 그리시죠. C 엔터, 센터 콩 찍고, 그냥 15짜리 하나, 또 엔터, 요번엔 터치하고, 센터 찍고, 요번엔 R30짜리 하나, 엔터, 그 다음에 또 엔터 치고, 터치하고, 중심 찍고, 요번엔 지름값 줄 거니까, 지름 100 줘야 되니까, 옵션 D 주셔야 되겠죠. 우리 원 그리는 겁니다. D 주셔야지 지름 넣을 수 있습니다. D 엔터 주시고, 100 넣어 주셔야지 요게 100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4분점을 이용해서 125라는 숫자로 보이시죠? 여기 4분점 여기에요. 4분점에서 그냥 수직 방향으로 125짜리 선 2개 그려야 됩니다. 하나, 2개죠? 이 부분도 있으니까. 자, L엔터 치시고 4분점. 예, 마름모. 자, 위쪽 방향 놓고 얼마예요? 125 부등호 열고 몇 도예요? 90도죠. 하나. 됐고, 엔터. 자, 엔터 치고 여기
또 중심점 찍고 윗방향 125에 부동을 열고 90도 선 두 개 그렸습니다. ESC 또 빠져나오고 그렇고 이렇게 원호 그려야 되겠죠. R 값은 몰라요. 다만 중심은 여기라 그랬어요. 예, 됐죠. 자, 그래서 중심점, 시작점, 끝점으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시작을 또 여기서 해버리면 좀 이상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볼게요. 자, 아크 원호 그리는 거. 자, 딱 하고 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밑에 하단에.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냥 시작점만 찍으라 그랬죠. 저는 근데 지금은 시작점 안 찍고 중심부터 여기부터 찍고 싶다 그랬죠. 요거 찍고 우리 돌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옵션이 없는 것 같지만 항상 그래서 아크 원호나 다른 명령어들 어떤 거든 간에 밑에 커맨드 창을 보셔야지 조금 더 추가적인 옵션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중심 C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C를 먼저 뜰 거니까 C가 돼 있다 그죠? 예, C라고 옵션을 켜주시면 돼요. C라고 주고 C라고 넣었어요. 엔터 쳐주시고 그러면 중심점을 찍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원호의 중심점. 터치 한번 하고 중심점 콩 찍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원호의 시작점이라고 나오죠. 시작점 찍으래요. 근데 이 시작점도 여기를 먼저 찍을지 여기를 먼저 찍을지 고민해 봐야 되죠. 근데 아까 우리 개념상으로 보면 볼록하게 그리려면 어디를 먼저 찍어야 됩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맞습니까? 볼록하게 그려진다는 개념으로 보면. 맞죠? 그래서 여기를 시작점 찍고 그 다음에 끝점. 끝점은 어디예요? 여기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원호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틀리게 하는 케이스 조금 뭐 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시작점을 여기를 찍고 여기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자, A 엔터 센터 먼저 찍을 거니까 C라고 먼저 주고 중심점 먼저 터치하고 클릭. 자, 여기 시작점 여기를 찍어 볼게요. 여기 찍고 여기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반대로 클릭을 할게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반대로 돼버리죠. 아예 반대로 됐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가 없고 여기가 생겨버려요. 중심 기준에서는 여기도 원호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원호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빼먹어요. 모르고. 이해되셨죠? 이게 좀 엉뚱하게 되죠. 이렇게 오목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여기로 돼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원호는. 예, 이렇게 그리시는 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볼록한 거지 오목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오목한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A 엔터 아크로 중심으로 그릴 거니까 터치 한번 하고 중심점 먼저 클릭하고 시작점은 시작 반대 방향 생각하자 그랬죠? 여기 찍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C라고 하는 옵션 안 켜서 엉뚱하게 또 나왔습니다. 자, 다시 A 엔터 자, 센터 찍을 거니까 C 엔터라고 주고 센터 먼저 찍고 터치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을 이어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심점,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방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배울 네 번째 거. 네 번째.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라는 방식. 사실 뭐 중심, 시작, 끝이나 시작, 중심, 끝이나 뭐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렇게 그리는 똑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같이 합니다라고 방금 얘기한 거예요. 자, 아크 명령을 시작하고요. 아크 중심점 먼저 찍지 말고요. 아까는 C 줬지만 C라고 하는 중심점 찍지 말고 시작점 그냥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어떻게 되나? 찍고 그 다음에 납시 또 옵션이 또 나와요. 옵션이 하단에 보시면 옵션이 또 이렇게 나와요. 시작점 먼저 찍고 나서도 중심이 또 나와요. 맞죠? 그쵸?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A 엔터 시작점을 그냥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두 번째 찍을 수 있어요. 그때는 C라고 또 한 번 더 넣어주시고 센터점 찍고 끝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V자 형식으로 뭔가 그린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시작점, 그 다음 중심점 찍을 거니까 C라고 주고 여기 찍고 끝점 여기 찍어주시면 됩니다. 뭐 비슷한 거죠.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시작을 중심에서 시작하냐, 그 차이점이에요. 옵션을 켜주냐, 꺼주냐. 다시 한 번 더. 자, A 엔터 시작점을 먼저 찍고 하는 방식으로 시작점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중심점 찍을 거니까 하단에 있는 C 옵션, C 옵션 켜고요. 중심점 옵션 켜고 중심점 찍고 끝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3점 원호, 3점 이용해서 원호 그렸고 시작점, 끝점 반경 요거 두 가지는 앞서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했는데 중심점 먼저 찍고 시작점, 끝점 찍을지 아니면 시작 먼저 찍고 중심점, 끝점 찍을지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좀 비슷해서 이걸 같이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원어 그릴 때는.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되게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을 잘 찍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따라서 볼록해질 수도 있고 오목해질 수도 있어요. 예, 맞죠? 그래서 항상 이 반시계로 돌아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도면에 필요한 게 볼록한 형태면 시작을 여기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볼록하게 그려지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오목한 거라면 시작점 어디로 해야 됩니까? 시작점은 이쪽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목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시계로 그려진다는 그 원리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오너 그리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해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도 도면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도면은 세 장인데 도형은 다섯 가지, 객체는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어 그리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미리 예고를 드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도면을 하거나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캐드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좌표 개념이 조금 이제 조금씩 슬슬 이제 서서히 빠질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국에 실무에서는 좌표 개념으로 그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이제 옵셋이나 어떤 선을 미리 그려놓은 어떤 기준의 어떤 선을 이용해가지고 선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옵셋 방식입니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의 실무적인 방식을 좀 가미해서 또 수업을 계속 교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작업 진행했고요. CAD 2023 버전의 2D 10강 원어 그리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